힐링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제 새벽에 끝난 미국 증시에서 특히 나스닥 기술주 위주 나스닥이 12,464, 나스닥 100은 0.49% 올랐어요. 12,528로 마감을 했습니다. 나스닥이 지수가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나스닥 100이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그러한 지수에 좀 더 영향이 큽니다. 나스닥이 있고 나스닥 100이 있습니다. 나스닥 100은 미국 증시 상장사 중에서 우량 기술주 100개를 따로 모아서 만든 지수예요. 그래서 타이거, 또 킨덱스, 또 KB스타, 미국 나스닥 100이라는 ETF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 나스닥 지수보다는 나스닥 100 지수에 더 큰 영향을 받습니다. 특히 나스닥 100 지수에 포함된 미국 반도체주들이 이날 어제 일제히 급등세를 나타냈어요. 그래서 눈길을 끕니다. 나스닥 100 구성 종목 중에 마이크론이 무려 4.92%, 마이크론 세계적으로 D램 생산 판매 점유율이 1등이 삼성전자고 2등이 SK하이닉스입니다. 이 두 회사가 메모리 반도체 D램의 전 세계의 약 70%를 잡고 있어요. 점유율을. 그 다음이 마이크론입니다. 근데 마이크론이 5% 가까이 4.92% 급등을 했고, 또 퀄컴 있죠? 5.14%, 또 스카이웍스 솔루션이라고 있어요. 거기 또 4.5%, 램 리서치는 3.29%, 또 대만의 TSMC, 파운드리 우리 경쟁업체죠. 4.25%, 인텔은 2% 가까이 올랐습니다. 반도체주들이 우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만 최고치를 계속 뚫는 게 아니라 미국에서도 나스닥 100에 들어있는 반도체주들이 일제히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는 정확하게 수요와 공급에 발맞춰서 가격이 움직입니다. 수요 대비해서 공급량이 늘면 자연스럽게 가격이 하락하죠. 수요가 많아야 가격이 올라갈 것 아닙니까? 또 공급량보다 수요가 늘어나면 당연히 가격이 오르면서 소위 말하는 빅사이클이 옵니다. 그런데 요즘 증권가에서 뉴스가 계속 내년에 21년도에는 빅사이클이 온다고 계속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사이클은 결국에는 공급과 수요의 불균형으로부터 비롯됩니다. 지금까지 D램 시장은 호황과 불황을 반복하면서 특정한 사이클을 이루었었어요. 그동안 D램 시장이 호황이었을 때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계속 삼성전자가 급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불황 쪽에 삼성전자가 매출이 떨어지니까 2018년도부터 2019년도 초까지 계속 주가가 떨어졌었죠. 2000년대 이후에만 놓고 살펴보면 D램 가격이 급상승한 빅사이클이 총 4번이 왔었습니다. 2000년대 초중반에 노트북 수요 증가 때, 2000년대 후반에 모바일 기기가 확산했을 때, 2013년에는 일본 D램 기업 엘피다 파산 직후, 또 2017년, 18년에는 인공지능 AI 기술 발전에 따른 서버 수요 증가 등입니다. 근데 앞으로는 자율주행, 로봇, 인간지능, 인공지능 이런 걸로 해서 앞으로는 수요가 점점 많아집니다. 2017년, 18년 진행된 빅사이클에서 한국 기업 활약은 대단했습니다. 2018년 삼성전자는 58조 원의 영업이익을 냈어요. 그래서 주가도 사상 최고로 올라갔었죠. 이 중에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60%, 70%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삼성전자가 반도체에 치중을 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D램에 치중을 하지만 그 외의 다른 분야에서도 파운드리나 5G 분야에서도 매출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년부터는 좀 더 많은 매출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호황 때 상위 업체 영업이익률이 30%를 기록했지만 최근에는 호황기가 오면 이 이익률이 40, 50%대로 계속 올라갑니다.
증권가에서 잇따라서 내년 반도체 빅사이클이 온다는 보고서를 내놓는 이유는 매우 구체적입니다. 우선 올해 설비 투자가 많이 감소했어요. 삼성전자든 SK하이닉스는. 코로나 영향으로 반도체 기업이 투자를 줄였어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올해 D램 설비 투자 금액은 각각 49억 달러, 40억 달러로 추정이 되는데 이것이 지난해와 비교를 해보면 각각 21%, 31%씩이나 감소를 한 것입니다. 설비 투자가 가장 많았던 2018년도와 비교하면 무려 40%, 47%, 거의 반 가까이 줄어든 수치예요. 이 설비 투자는 당연히 생산량과 직결이 됩니다. 올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설비 투자가 예년만 못했기 때문에 올해 말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D램 생산량이 큰 폭으로 증가하지는 못할 것이라는 측측이 가능합니다. 그러니 공급이 많이 딸리니까 수요는 점점 늘어나니까 그래서 D램 가격이 앞으로 점점 올라가리라 예상을 합니다. 공급 증가는 제한적인 반면에 수요는 당연히 앞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또 재고량도 향후 수요를 가늠할 수 있는 척도예요. 업계는 일반적으로 보통 한 달 분량을 적정 수준으로 평가하는데 올 초에는 재고량을 쌓느라고 많은 회사들이 매수를 많이 했었어요. D램을. 그런데 지금 그 매수를 했던 그 재고가 지금 점점 부족해지고 있습니다. 애플이 아이폰 12를 내놓으면서 5G 시장이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무시할 수 없어요. 스마트폰 성능이 상향 평준화되면서 스마트폰에 탑재되는 D램 용량이 크게 늘었습니다. 모바일 수요 회복과 클라우드 서버 등의 요인으로 인해서 D램 시장은 2002년 말부터 턴어라운드 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또 물론 장밋빛 정만만 존재하는 것은 또 아닙니다. 또한 미국 국방부는 어제 그저께 중국의 4개 회사를 블랙리스트에 추가를 했어요. 그 4개 회사 중에는 중국의 반도체 파운드리 업체 SMIC, 대만은 TSMC죠. 세계 1등. 대만의 반도체 파운드리 업체, 여기도 물량이 상당히 많아요. SMIC 여기를 블랙리스트에 추가를 했어요. 그러니 삼성전자에는 또 호재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 미국이 화웨이, 중국의 화웨이 때리기에 5G 장비 시장에 화웨이가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화웨이와 경쟁하는 삼성전자는 반사 이익을 얻을 것이란 분석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5G가 미국뿐만 아니라 캐나다 또 세계 2위 인구 아닙니까? 중국에 이어서 인도, 영국 등 우방국을 중심으로 반화웨이 전선이 형성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화웨이에 5G 장비를 사용 못하니까 이 5G 장비는 한번 설치를 하면요. 몇 천억이 아니라 주로 조단위입니다. 몇조 원씩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덩어리가 아주 큰 사업이에요. 그래서 화웨이도 계속 미국에서 맡고 있고 또 파운드리 업체 SMIC도 세계 4개 회사를 블랙리스트에 미국에서 국방부에서 올렸어요. 그래 앞으로 모든 면에 있어서 삼성전자는 승승장구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더군다나 어제 새벽에 마감한 나스닥 100의 기술주 중에서도 반도체 회사들이 급등을 했습니다. 내일 월요일부터 또 시작을 하는 한국의 주식시장에 삼성전자를 비롯한 반도체주 앞으로 기대가 큽니다.